N수생 최다, 국영수 모두 쉬웠다. 이걸 지금 해설 강의를 과연 학생들이 해설을 보려고는 할까? 저는 이 상태에서 바로 정적분을 끌고 왔어요. 그냥 막 밀어붙이면 여기가 되게 길어져요. 이쪽은 순방향 추론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은 역방향 추론을 해서 이게 중간에서 만나면 빠릅니다. 이 와중에 매우 어려웠다. 7.5%.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점 초반을 맞으면 3등급이라는 거. 이거 왜 그렇죠? 작년에도 9월 모고 때 쉬웠다가 마지막 수능 때 뒤통수를 후려맞은 올해도 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수학 계산 실수 5개인 줄 알았는데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미듬입니다. 오늘 하루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9월 모의평가에 대한 간단한 총평, 그리고 문항 분석, 현재의 어떤 실시간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2025 수능에 대한 예상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총평인데요. 전반적인 느낌은 어쨌든 제 예상을 좀 많이 벗어났어요. 그냥 6월 모의평가와 다른 또 다른 B타입의 시험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문제의 어떤 난이도는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많이 벗어났어요. 쉬울 거다가 아니라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작년 9월 모의평가랑 비교해도 현저히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만점자가 약 2,000명이 넘었거든요. 2,300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보다도 저는 더 쉬웠거든요. 과연 만점자가 몇 명일까? 어쨌든 마지막 미적분 30번을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 이 부분, 그리고 공통 과목 21번을 결국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 요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만점으로 가는 거는. 특히나 이제 이 미적분 30번 같은 경우는 그 문항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인 문제에 속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개 정도, 그리고 뭐 이것도 사실은 문제를 풀려고 덤비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제외시켜 버리면은요, 나머지 문제를 풀고 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이제 그 최근 들어 치는 어떤 교육청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뭐 96점 이상 맞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간을 이 한 문제, 요 2문제에 집중 투자를 하면은 못 풀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다. 그래서 이 만점자 수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폭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해요. 과연 이제 작년보다 더 많을 거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머지 문항이 쉬웠으나 이제 시간을 획기적으로 남기지 못한 학생들은 그래도 이거를 푸는데 좀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요 미적분 30번 하나 남았는데 뭐 10분 남았다. 그럼 좀 약간 빡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얼마큼 나머지 문제를 풀면서 확 줄였느냐 이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좀 새로운 B타입의 시험지였길 바랬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쳤던 그 6월 모의고사 그거에다가 작년 9월 모의고사 그 시험지의 느낌을 그냥 조합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약간 기출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시험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6월 모의고사의 어떤 문항들 중에 좀 까다로웠던 문항들 다 걸러내고 평범했던 문제들을 다 약간 마이너 버전으로 떨어뜨려서 줌으로 인해서 지난 6월 모의고사 때 봤던 그 문항 중에 그냥 우리가 오답을 했던 그런 문항들이 있죠. 그런 문항들이 그냥 거진 그대로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쉬웠다. 그리고 이번에 그 13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뭔가 생겨먹은 건 그 작년 9월 달에 13번처럼 생기긴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냥 정적분 계산이 넘어가는 거라서 굉장히 수월한 그런 문제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올해 6월 달에도 보면 22번이 수열 문제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2번 문제가 또 수열 파트 문제가 들어가면서 대체 지금 지난 6월 모의고사와 이번 9월 모의고사가 뭐가 다른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문항이 뭐 거기서 거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쉬운 편에 속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다 보니까 딱히 총평을 제가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냥 쉬웠어요 하고 끝나면 이제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다만 이제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 쉬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활용이 왜 안 되느냐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3등급 라인이나 이러고 계신 분들 혹은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물론 쉬운 건 알겠어. 지난 육모보다 쉬웠던 건 알겠는데 왜 나는 획기적으로 시간이 남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서 혹은 오답을 하시면서 혹은 제 해설 강의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내가 더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만 좀 잘 반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30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문항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30번 정도만 난도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쉬웠던 그런 문제였고 18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 역함수, 역함수에서 적분법 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최근에 계속 유행하고 있는 문제라서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번 9월 모고 때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걔가 진짜 나왔어요.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아무튼 9월 모고에 대한 예상되는 주제들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왠지 28번에 적분법의 역함수 같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답글을 뭐라 달았냐면은 그게 요즘 너무 유행하고 있어서 오히려 평가원은 걔를 안 내지 않을까요? 다른 어떤 주제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제가 머쓱할 정도로 그냥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지? 약간 좀 성의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예전에 어떤 9월 모고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뭔가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를 좀 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전혀 새로울 게 딱히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험지였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은 뭐 무난하게 27번도 계산이 많지 않았고 뭐 전혀 다 노멀하게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 잠깐 좀 봐드릴게요. 그냥 너무너무 쉽게 다 풀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나마 좀 여러분에게 좀 체크해 볼 만한 것은 그 29번 있죠. 요건 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평가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수렴해가는 문제가 평가원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은 뭐 가끔씩 이제 뭐 교육청 모의고사 나온 적은 있지만 주로 그런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였던 관계들은 EBS 문항이나 사설봉투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던 유형인데 그게 이제 이번에 평가원 문제에 나옴으로 인해서 과연 이걸 앞으로도 내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걸 공부하게 시킨 다음에 결국 수능에 안 내겠다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고개가 갸우뚱할 정도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였던 관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외 나머지는 뭐 늘 보던 거 있죠. 28번에 함수의 개수 묻는 건데 조건부 확률로 끌고 온 문제,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는 중복조합 묻는 문제, 뭐 늘 나오던 문제들이 나왔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전혀 이제 새로울 게 없는 그런 시험지였고 기출 중심의 시험이었다. 지금 평가원에서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좀 전혀 감이 지금 잘 안 오거든요. 그냥 저도 그냥 잘 모르니까 어쨌든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혹은 교육부가 얘기하는 보도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평가원에서 출제를 할 수 있는 인력풀의 5배수를 운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5배수 안에서 매번 추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번 9월 모의고사도 출제를 하기 위해서 추첨을 통해서 뽑히신 분들이 출제를 했는데 뭔가 새로운 느낌이 전혀 없다? 뭔가 동기부여를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내가 9월 모고 출제하더라도 내가 수능을 출제할지는 또 추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왜 예전 같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9월 모고 또 열심히 잘 출제해가지고 다음에 수능 때 또 부름을 받아야지 이런 느낌이 좀 있을 테니까 좀 열심히 성의껏 출제했다라는 느낌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뭔가 약간 기존의 9월 모고나 다른 어떤 시험에 비해서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제 느낌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설 모고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오늘 제가 느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평가원 시험은요 문제를 풀면은 뭔가 얘가 재탕된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마치 그 사설 모의고처럼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평가원에 비해서 적은 인력이 출제하다 보니까 나름 그 출제하시는 분이 약간 재탕 삼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냥 다 다르게 출제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뭔가 여기도 끼워 맞추고 저기도 끼워 맞추고 뭔가 약간 재탕 삼탕한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사설 모고에서 받았던 그 느낌을 제가 평가원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감정이 오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 예상이 와장창 깨진 듯한 느낌. 뭔가 쉬울 건 알았지만 너무 쉬웠다. 그리고 뭔가 그래도 새로운 유형이 나오진 않을까 싶었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약간 머쓱머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험이었다. 그래서 풀고 나서도 이걸 지금 해설 강의를 어떻게 찍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연 학생들이 해설을 보려고는 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무튼 간에 문항을 좀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여백이 흰색이다 보니까 네, 제 얼굴이 지금 환하게 못 나오는, 지금 조명을 다 켰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 얼굴이 굉장히 지금 어둡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뭐 제 얼굴은 안 나오는 쪽으로 할게요. 양해를 좀 구해드릴 거는 제가 푼 이 풀이가 최초 풀이입니다. 최초의 풀이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해설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제가 처음 푼 최초 풀이다라고 하는 거 좀 감안해 주시고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번부터 해서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쭉 오시면 되고 혹시나 뭐 10번이 좀 안 되시는 분이 있었나요? 그냥 10번 그냥 풀면 되는데 전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거든요. 12번 적다 보면은 그냥 이런 느낌이냐고 바로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B1부터 B9까지 합을 구하라라고 하는데 어쨌든 얘가 규칙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한 칸 건너뛰면서 쭉 나오게 되고 짝수 인덱스들을 보면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D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충분히 그냥 뭐 규칙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따로 더하고 따로 더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13번 문제를 보면은 생겨먹은 건 약간 그 작년 9월 모의고사 13번 같이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적분 문제죠. 그냥 여기 있는 이 A가 요 B의 이제 2배랑 같아지는 거니까 그냥 0부터 하셔가지고 0부터 여기 K까지 그냥 적분하면 사라진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0부터 K까지 적분하시면 0이다.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14번을 보시면 이제 지수함수와 도형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냥 수열 파트로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쫄면 안 되고 이게 기울기가 3인데 얘가 루트 10이라는 말은 누가 봐도 얘가 1대 3대 루트 10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1대 3대 루트 10인 거니까 그냥 바로 여기 있는 얘를 이제 xn이라고 두면은 대칭시켜서 얘가 이제 xn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로그 2의 xn이 되고 그럼 얘는 이제 n이고 3n이 돼야 되는 거니까 xn 빼기 3n이 되어지고 로그 2의 xn 빼기 3n이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매우 간편하게 xn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를 한 방에 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되는 거라서 너무 심플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였어요. 15번이 약간 느낌이 그 작년 9월 모의고사 22번 같은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요. 쭉 있어가지고 그냥 보세요. 어쨌든 내가 최초 풀이니까요. 그래서 쭉 봤을 때 중간중간 어떤 이거 있죠. 이거를 가지고 뭐 2차 항이 같다라든지 그래서 1차 항 같다 해서 결국 얘를 아래 위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세팅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끼워 맞추기 한 판 하면 뭐 충분히 빨리 풀 수 있는 문항이라서 되게 허무하게 이제 풀리는 15번 문항이었고 지난 6월 모의고사의 정적 프로젝트 함수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쉬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번을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20번을 틀리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다뤄주셔야 돼요. 결국 이제 이 점들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3개 되는 거 여기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그리고 이게 3개 되는 게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 2개를 빼먹으면 안 돼요. 여기를 빼먹으면 답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주관식 문제 풀 때는 항상 조심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여러분이 잘 지켰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할 만한 얘기는 결국 21번인 것 같아요. 21번 보시면은 좀 약간 난해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약간 볼 때 약간 멈칫했거든요. 뭐지?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K 플러스 2에서 K를 뺀 거다라고 보면은 K로부터 K 플러스 2까지의 간격이 2가 되는 평균 변화율이구나. 그래서 혹시 무슨 평균값 정리가 되어지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지금 그래프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그래프로 푸는 문제는 아니구나. 또 계산이구나. 왜냐하면 최근 들어 평가원의 어떤 의지 자체가 기하적 관점으로 뭔가 예쁘게 따닥 되는 그런 문제보다는 그냥 계산으로 밀어붙이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의 포인트는 결국 경계 부분, 같아지는 이 부분을 체크하는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요게 이제 여기서 등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왔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요 식에서 그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하셨을까? 저랑 한번 좀 차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바로 정적분을 끌고 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좀 의문이고, 저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프라임을 적분한 게 f의 1 빼기 f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 정적분 값이 이거구나 라고 해서 이제 프라임 x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세팅을 해서 모르는 문자 하나, 둘, 그다음에 식 2개에서 a, b를 찾아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2번은 혹시나 있잖아요. 이거 푸실 때 그냥 막 밀어붙이면은 여기가 되게 길어져요. 물론 이제 앞에가 쉬우니까 뭐 나는 남는 게 시간이다 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뭐 상관없는데, 이거는 이쪽은 순방향 추론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은 역방향 추론을 해서 이게 중간에서 만나면 빠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저희 반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수열의 귀납적 추론을 할 때 항상 뭐 순방향이다 혹은 역방향이다 이런 개념 없이 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지난번에 유월 모의 평가 22번 때 왜 학생들로 하여금 역방향 추론을 유도시킨 다음에 결국은 순방향 추론이었잖아요. 순방향이 훨씬 더 빠른 결국 문제가 되었던 건데, 마치 그걸 또 비웃기려다 하듯 이번 9월 모의 평가 같은 경우는 일부분은 역방향을 추론해줘야 좀 더 빨리 풀리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뭐 워낙 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한번 가볼게요. 먼저 미적분부터 볼게요. 뭐 앞에 쉬웠습니다. 뭐 그냥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부피 묻는 문제가 나오긴 했으나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치환적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항상 우리 그 미적분 학생들의 난제는 27번이잖아요. 27번이 좀 길어지면서 복잡한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음함수 미분법 뭐 이런 거 그냥 쭉 하면 되죠.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8번이 제 예상과 다르게 아까 설명드렸죠. 부분 역함수 적분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공식 아시죠? 위에 이렇게 곱하고 빼면 나오는 거. 그걸 통해서 넘겨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그냥 계산 문제였어요. 전혀 어렵지 않았던 그냥 계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적분도 28번까지 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그럼 이제 29번을 보면은 늘 나오는 그쵸? 등비급수 땡큐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부분분수 취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모양이 이쁘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때 이제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보시면은 항상 A1이라고 하는 건 S1이다. 그리고 A10이라고 하는 거는 S10에서 S9를 빼는 거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 있죠. 결국 이거를 알면은 그냥 뭐 빼주셔서 부분분수 쭉 처리하시면 그냥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30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는데요. 앞에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여기 이 한 문제에 충분히 20분 가까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충분히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다만 이제 좀 가이드를 좀 해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F가 정해지는 게 이 극대값이 이제 1-K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그게 이제 양수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음수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극대 찍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물론 계산의 영역이긴 합니다. 계산의 영역이긴 한데 그 와중에도 약간 그래프를 그리고 좀 덤비면은 좀 더 빠른 템포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문제상에서 그냥 제 느낌이에요. 이 라지 F의 0이라고 하는 거는 좀 여러분이 또 헷갈리시겠다. 이게 지금 제가 문제를 읽으면서 그냥 쓴 건데 이게 지금 K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K의 관한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제가 손으로 그냥 푼 거니까요. 그래서 그 라지 F의 0이 이제 GK로 주어져 있고 마지막에 얘네들을 현재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4분의 1을 집어넣고 2분의 3을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저도 그냥 4분의 1 넣고 그냥 계산하고요. 네, 그리고 2분의 3을 넣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4분의 1과 2분의 3을 넣고 계산을 하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늘 그렇듯 도함수 가지고 원함수를 이제 가지고 적분상수 C 가지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결국 접하는 순간이 접하는 요 순간이 결국 문제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무튼 미적분도 30번 빼고는 나머지는 워낙 쉽게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풀었던 기출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로 한번 가볼까요? 역시나 앞에는 쉬웠어요. 뭐 전혀 어려운 거 없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27번을 보시면은 요게 좀 간격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간격이 2일 때 같아지는 거다 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냥 전체 확률이 1이다 한번 들어가 주시고 expectation x제곱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건데 요거 풀면서 무슨 생각 안 들었어요? 저는 요게 약간 느낌이 아까 전에 그 설명드렸던 공통 과목 21번 있잖아요. 그 21번을 출제하신 분이 이것도 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도 간격이 2였고 아까 전에도 간격이 2였잖아요. 그런 느낌 저는 받았어요. 그 28번을 보시면은 조건부 확률이 나왔는데 그냥 뭐 늘 나오는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수 개수 쭉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조건부 확률인 거니까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29번이 보시면은 진짜 이게 평가원에서 보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평가원에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의 근사에 가는 이 문제가 마지막으로 나온 게 언제지라고 생각이 날 정도로 오랜만에 실로 오랜만에 이항분포 정규분포 근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학생들이 좀 편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EBS에 정말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EBS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공부가 덜 된 거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30번은 그냥 늘 나오는 중복조합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조합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확률 통계는 전반적인 느낌이 매우 쉬움. 자,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 커트라인 한번 보러 가볼까요? 어쨌든 간에 뭐 전자칠판이 있으니까. 자, 여기가 제 EBS 홈페이지입니다. 저도 지금 국어 커트라인 처음 보거든요. 아, 국어가 되게 쉬웠군요. 네, 국어도 되게 쉬웠나 보군요. 네, 저도 이제 요걸 처음 이제 제가 보게 됐는데 이러면 정말 학생들이 기분 좋게 하루가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학 영역에 대한 커트라인을 볼 텐데 미적분은 92점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비슷하네요. 그리고 1컷이 133점으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만점자가 139점. 생각보다 140을 넘지는 않는군요. 눈길이 가는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점 초반을 맞으면 3등급이라는 거. 이거 왜 그렇죠? 이거 약간 이 정도 시험에 70점 초반이 나온다? 글쎄요. 이거 되게 쉬웠는데 시험이. 저는 적어도 70점 중후반은 갈 줄 알았거든요. 이게 70점 한 70, 한 5, 6점? 얘가 한 79점? 80점?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3등급 커트라인이 좀 낮네요. 이거는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튼 요렇고 또 요렇게 이제 EBS에 오면은 또
제가 늘 확인하는 게 또 뭐냐면은 제가 항상 이제 챙겨보는 게 이제 여기 부분이에요. 체감 난이도 조사가 있는데 이 와중에 매우 어려웠다. 7.5%. 야, 이거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다수의 의견과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약간 어려웠다. 20%. 물론 이게 이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국어 수학이 저 정도 쉬웠으면은 또 이 비율이 좀 줄 때도 됐는데 참 뭐 약간 쉬웠다라고 하는 이 비중, 약간 쉬웠다, 매우 쉬웠다라는 이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또 한 번 느끼게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좀 이거 좀 볼까요? 보러 갈까요? 수학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수학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수원 수투 확통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약간 전에 배웠던 거를 다 까먹음. 이게 그럼 공부를 어떻게 쌓으면 다 까먹죠? 단지 복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개념을 그냥 잘 쌓은 건지 아니면 그냥 개념을 외운 건지 약간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혹시 옛날에 배웠던 기억 되살리는 그런 인강 없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개념을 쌓아 올릴 때 흡입하는 스포니처럼 빨아들인 것보다는 좀 이렇게 교육학 용어로 치면 스키마 같은 걸 형성해서 잘 쌓아 올렸으면 이렇게 홀라당 까먹는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좀 너무 급하게 좀 개념을 쌓아 올린 건 아닌가 싶고요. 수학 계산 실수 5개인 줄 알았는데 6개네. 5개인 줄 알았는데 6개였어요. 네네네. 수학 진짜 풀 때도 쉽다고 느꼈고 다 풀긴 해서 집에 와서 기대하면서 채점했는데 왜 다 어이없는 실수로 의문사 당해 있지? 진짜 1컷 92점 나온 시험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으니까 진짜 현타 온다. 제가 풀면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학생들이 실수할 것 같은 걸 좀 잡아가면서 푸는 편이긴 한데 그 답 보기에 실수를 했을 때 걸려들 만한 문제는 몇 개 없었거든요. 요거는 좀 글쎄요. 그럼 이게 다 주관식이란 얘기인가요? 주관식에서 다 실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 이분은 20번이나 22번 같은 거 틀렸을 것 같아요. 주관식에서 20번도 빼먹고 세서 틀리고 22번도 뭔가 하나 빠뜨려서 세서 또 틀리고 이런 식으로 틀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거 볼 수는 없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찍어야겠는데요. 되게 재밌네요. 자, 이번에는 현재 매스컴 한번 상황을 좀 봅시다. 평가원 9월 모의평가 킬러 문항 배제하고 EBS 연계 체감도 높였다. 쉬웠다. 그러니까 다 이제 쉬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N수생 최다. 이번도 최다였나 보죠. 네, 국영수 모두 쉬웠다.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볼까요? 계산량 줄었지만 변별력 유지했다고요? 정말요? 수능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고력과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별력을 가진 문항들로 이전 유월보다는 확실히 쉽게 출제되었다. 맞죠? 확실히 쉬웠죠. 네네. 아무튼 원래 뭐 매스컴에 나오는 내용은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항상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어떠셨습니까? 저와 함께 이번 9월 모의평가에 대한 문항에 대한 총평, 그리고 문항 분석, 그리고 보도자료, 그리고 실시간 커트라이까지 보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9월 모의평가에 대해서는 잘 그냥 정리하시고 남아있는 70일 동안 그냥 수능을 잘 준비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9월 모의 때 쉬웠다가 마지막 수능 때 뒤통수를 후려맞은 상당수의 많은 수험생들이 평가원을 원망했습니다. 올해도 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모의 때 쉽게 출제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어떤 방심을 유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센 거를 준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출제진들은 늘 랜덤 추첨 방식이니 과연 수능 때 추첨을 받으신 분이 어떤 분일까에 따라서 또 수능 난이도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9월 모의평가 딱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딱 나오고 나면은 결국은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을 어떻게 갖출 거냐에 대한 얘기가 또 논의가 될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수능 때는 좀 어려운 문항, 소위 말하는 킬러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봤을 때 저 정도면 킬러가 아닌가 싶은 그런 문항들이 분명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남아있는 기간에 공부를 하실 때에 6월과 9월과 비슷한 느낌의 시험지를 풀기보다는 6월과 9월에 나오지 않았던 주제들,
그 주제들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발상을 떠올려서 이 발상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라는 문제는 제 눈에 안 보였어요. 그리고 뭔가 대수적 관점이냐 기하적 관점이냐 둘 다 풀릴 수 있는 건데 어떤 선택지에 따라서 뭔가 시간차가 극명하게 나는 그런 문제도 제 눈에 안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수능에서는 또 얼마든지 발상을 떠올리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기하적 관점과 대수적 관점 사이에서 학생들에게 약간 이쪽으로 풀어라고 유도한 다음에 결국은 이거인 문제도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시험이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스펙트럼을 넓게 공부를 해가면서 결국 남아있는 수능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작년 수능, 올해 6월, 올해 9월 3번 연속 공통 과목 1번부터 15번까지 중에 번호가 한 개인 게 지금 연속해서 3번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정말로 뭔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기조가 그렇게 되는지 좀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험도 보면은 제가 기억하건대 1번부터 15번까지의 3번 정답이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데 과연 이게 이제 수능 때도 그렇게 될 것이냐,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번호 배분, 그 번호 배분으로 남아있는 객관식을 찍는 그것이 이제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또 늘 그렇듯 우리 한국인들은 답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또 객관식 답이 한 개 나올 때를 가정해서 역추적해서 어떻게 찍을 거냐 또 연구가 되어지겠죠. 늘 그렇듯 이제 저희 같은 강사들과 평가원 사이 어떤 줄다리기는 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텐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쨌든 여러분들이 70일 남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 남아있는 70일 동안 그런 영상들을 좀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많이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해설 강의에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